이 시계는 단순히 결승선을 통과한 후 축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레이스 내내 당신과 함께 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오늘은 제가 정말 고대하던 시간입니다. 이 시계들이 출시되고 너무 기대가 돼서 직접 백화점에 가서 한 30분 정도를 봤습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인 거 알죠? 보고 나와서 같이 갔던 일행이 있었거든요. 진짜 장난 아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게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티소의 PR516입니다. 80시간 파워 리저브 무브먼트를 사용한 파워매틱, 그리고 벨주를 이용해서 만든 크로노그래프, 또 쿼츠 무브먼트를 이용해서 접근이 쉬운 버전까지 크게 3개의 라인업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PR516은 티소에서 1960년대에 출시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레이싱 워치입니다. 레이싱은 당시에 가장 정확한 시간을 요구했고 가장 격렬했던 액티비티예요. 그래서 정확도와 내구성을 필요로 했는데 PR이라는 이름 자체가 프리시즌 앤 리지스턴스의 약자입니다. 그만큼 스포티한 역사를 가진 그런 시계이고, 그것을 위해서 고안된 이 오목한 케이스가 PR516의 상징적인 디자인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이 고유한 멋이 유지가 되면서도 현대적인 기술이 합쳐져서 나오게 되는 게 지금 보고 계시는 오늘날의 PR516 시리즈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모델이 바로 이 파워매틱 80 모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PR516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죠. 우리가 레이싱 워치 하면은 크로노그래프를 먼저 떠올리고는 하는데, 이 시계는 레이싱 워치라는 카테고리에 국한해서만 볼 게 아니라 디자인을 절제해서 범용성을 늘린 스포츠워치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PR516이 출시됐을 때 광고 문구도 트랙에서, 공중에서, 물속에서, 어디서든 이었어요. 시계를 잘 살펴보면 넓고 짧은 바인덱스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바통 렌즈를 쓰고 있고, 베젤의 눈금까지도 직선적이죠. 그래서 잘 어우러지는 모습입니다. 또 베젤에는 미네랄 글라스가 씌워져 있어서 시계 메인 글라스와 매끄럽게 연결이 되어 보이죠. 그리고 이 다이얼이 약간은 대비된다고 볼 수 있는 볼드한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시계들을 보면 장르를 주도하는 시계가 있고 그 시계의 디자인을 여러 회사에서 추종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다 거기서 거기 같은 느낌을 받기가 쉽죠. 그런 상황에서 한 개인이 어떤 물건에 한층 더 높은 애정을 가지려면 그 물건만이 가진 고유한 매력이 있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너무 특이하게만 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것만의 방식으로 예쁜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 PR516 파워매틱 80이 아닐까 싶습니다. PR516은 접근하기 좋은 사이즈 그리고 효율적인 쉐입을 갖고 있어요. 케이스의 직경은 38mm이고 두께는 11mm입니다. 이 수치만 봐도 좋은 사이즈라는 거를 알 수 있지만 심지어 럭투럭은 보통의 38mm 시계보다 짧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시계가 좀 왜소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건 PR516이기 때문에 볼드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작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스루백을 채택해서 사용자가 파워매틱 80 무브먼트를 볼 수 있고, 이 가격대에서는 정말 만나보기 어려운 주빌레 브레이슬릿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시스루백, 주빌레 브레이슬릿 이런 요소들이 시계 입문하시는 분들을 확 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계 추천 영상을 올렸었죠. 거기서 마침 티소를 다루면서 시계를 입문하시는 분들은 물론 또 저처럼 시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는 시계라고 했습니다. PR516 파워매틱 80은 이렇게 브레이슬릿을 매칭했을 때는 개성을 감추는 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범용성 있는 시계가 되지만 이렇게 랠리 스트랩을 매칭하게 되면 케이스의 특징이 더 부각이 되면서 정말 60년대 시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은 주빌리 브레이슬릿이나 시스루백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외모에 반해서 입문을 했다고 해도 나중에 내 취향이 깊어졌을 때 스트랩 교체만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는 기가 막힌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색상으로 나오고 있고 이거는 무조건 내 눈으로 실물을 봐야 하는 시계입니다. 티소 매장은 전국에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서 보십시오.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PR516 메커니컬 크로노그래프입니다. 1970년 티소 PR516 크로노그래프를 재현한 시계고요. 애초에 디자인이 잘 되어 있던 것을 계승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현대식 소재만이 줄 수 있는 예쁨이란 게 있잖아요. 그 효과가 굉장히 큰 시계인 것 같아요. 기계식 크로노그래프는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흔하게 느껴져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계인데 티소에서 출시가 돼서 비교적 저렴해지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시계의 구매를 고민했던 기억이 저는 많이 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여러가지 컬러웨이를 가진 크로노그래프가 잘 없어요. 블랙 앤 화이트를 바탕으로 해서 핸즈들에는 오렌지색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분단위를 세는 카운터에는 하늘색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블랙 앤 화이트야 잘 아실 테고, 하늘색과 주황색은 틸 앤 오렌지라는 유명한 색조합이 있죠. 이게 과하지 않게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유니크함이 느껴집니다. 크로노그래프는 카운터를 배치하는 위치와 비례가 핵심인데요.
들어간 무브먼트가 벨주 7753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배치에 맞게 최선의 외모를 뽑아냈고 베젤에 미네랄 글라스를 얹어서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이죠. PR516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 예쁘장한 다이얼이 특유의 멋진 케이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크로노그래프의 별미는 카운터를 몇 개 쓰느냐, 어디에 위치시키느냐 이런 디자인적인 면도 있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무브먼트가 미관적으로 뛰어나다는 데에도 있죠. 시스루백을 채택했기 때문에 A05.291 수동 무브먼트를 감상하실 수 있고 베이스가 되는 7753 무브먼트는 모터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브릿지 부분이 있는데 얘는 수동이니까 그 부분이 노출되잖아요. 그대로 쓰지 않고 그 부분을 또 가공해서 티소 1853이라는 글자까지 새겼습니다. 이 무브먼트의 특징은 긴 파워 리저브 68시간까지 저장할 수가 있고 밸런스 스프링에 니바크론을 썼기 때문에 자성에 강하다, 무엇보다 예쁘다. 그럼 메커니컬 크로노그래프가 있으니까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도 있지 않겠냐? 이번에 출시가 됐습니다. 색조합이 진짜 이쁘죠? 여러 색상으로 안 내고 단독으로 내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이트를 바탕으로 차분한 네이비 톤을 얹었는데 앞에서 보여드린 메커니컬 모델보다 3카운터와 베젤이 더 부각이 되는 느낌이에요. 이 시계도 마찬가지로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고 오토매틱 무브먼트다 보니 로터에 티소를 가긴 했습니다. 보통 메커니컬과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사이에서 선택을 할 때는 메커니컬은 로터가 가리지 않으니까 좀 더 신비적이고 조금이라도 더 얇다는 장점이 있고 오토매틱은 다들 아시다시피 편리해요. 지금 이 시계는 드레스워치는 아니라서 스포티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방식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비주얼부터 다르기 때문에 컬러가 마음에 드는 걸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에는 주빌레 브레이슬릿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파워매틱 80을 다룰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주빌레 브레이슬릿은 착용했을 때 손목에 닿는 버클의 면적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안 그래도 주빌레라서 스트랩이 유연한 편인데 이런 부분까지 합쳐져서 착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계식 크로노그래프 모델 두 개를 이야기해봤는데 기계식 크로노의 가격이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쿼츠 크로노그래프도 있습니다. 기계식과 스펙상 비교를 해보자면 사이즈가 41mm에서 40mm로 줄어들었고 두께도 2mm가량 얇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브먼트까지 바뀌었잖아요. 무게도 가벼워졌습니다. 외관상 차이를 찾자면 먼저 카운터의 배치가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브레이슬릿이 전체가 브러시드 처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링크는 폴리시드 처리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기계식 모델은 상단 2개의 카운터가 2시와 4시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쿼츠 모델은 1시와 3시 사이로 높게 배치가 되어 있죠. 이게 옛날부터 에타 크로노그래프 쿼츠를 쓰는 시계들이 가지는 배치라서 아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계를 뒤로 돌려보면 또 차이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숫자 516이 새겨진 핸들 주변으로 우승을 상징하는 월계수 잎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얕게 파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뚜렷한 양각으로 새겨져 있어서 제가 이 가격대에서 봤던 K스펙 데코 중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보여드린 것 외에도 옐로우 및 로즈 골드 투톤 컬러 모델, 또 풀 PBD 로즈 골드 모델까지 현재 5가지 색상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오늘 티소 PR516 라인에 속하는 모델들을 보여드리면서 얘기해봤는데 파워매틱 80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디자인이 아니에요. 오리지널 PR516의 특징적인 요소를 잘 계승해서 고유한 멋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깔끔하게 절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천후로 찰 수 있는 스포츠워치입니다. 그런데 스트랩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페이스 쉐입이 살아나면서 매니악한 디자인을 가진 시계로도 변신할 수 있는 이중적인 매력을 가진 시계입니다. 기계식 크로노그래프 모델은 오리지널 모델이 워낙 잘생겼기 때문에 이 그림은 거기서 그대로 잘 계승을 해와서 실물로 뽑아내는 작업을 할 때는 현대적인 소재들이 잘 가미가 돼서 빛을 발하는 시계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크로노그래프 시계들이 가격대가 높은 것에 비해서 접근하기 수월한 가격대고요. 그건 마저 부담스럽다면 가격뿐만 아니라 사이즈와 무게까지 덜어진, 그러면서 쿼츠 모델만의 매력은 더해진 이 쿼츠 크로노그래프 모델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티소가 PR516을 소개하는 문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시계는 단순히 결승선을 통과한 후 축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레이스 내내 당신과 함께 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제가 굳이 풀어서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와닿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온 시계들 모두 제가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촬영은 하지만 요즘 날씨 풀리고 있잖아요. 마실 가듯이 매장 가셔서 실물을 꼭 보셨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좋은 시계들을 소개하게 돼서 촬영하는 내내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